이제 이번 개념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공식에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공식은 상당히 간단한데 그거 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좀 더 넣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죠? 볼게요. 미분법은 보통 저희가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분 관련 공식이고, 혹시 제가 이거 증명은 나중에 따로 해드릴게요. 증명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도 곧잘 나오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공식과 그 공식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까지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n을 미분을 하시면 n이 x의 n-1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식을 보면, 요식을 봤을 때 미분은요, 앞에 차수를, 요 지수를 앞으로 빼낸 다음에 위에 지수를 하나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요식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n은 실수여도 가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정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보면 3승을 미분하면 3x 제곱이겠죠. 이렇게. 그렇지만 만약에 2분의 3승을 미분하라 라고 하면 2분의 3에 여기 지수를 하나 줄여서 2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죠. 굳이 정수가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이제 수투에 나오는 내용은 다 이와 같이 뭐다? 그치, 정수, 자연수 위주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미적분의 내용은 이제 다분 여기 실수까지도 가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미분에서는 더하기 빼기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얘를 미분하라고 나오면 별도로 따로따로 하시면 돼요.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요렇게 따로따로 미분을 한다. 그 다음에 곱은, 자, 이 곱하기를 미분했을 때는, 자, 곱하기를 미분을 하면 이제 공평하게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 거 한 번,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곱미분이라고 해서 많이 중요해요. 좀 중요도가 있는 편이에요. 곱미분은. 곱미분은 이 항이 두 개가 있을 때 가로를 풀어서 미분해도 되는데 식이 까다로울 때 따로따로 미분을 해서 처리한다라는 뜻이에요. 따로따로 미분한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저희가 곱미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 나눗셈 미분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목미분이라고 해서 나눗셈 미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과 애들이 미적분이라는 부분에서 따로 배우게 되죠. 수투 과정은 이제 문이과 공통이라서 목미분이 없고 곱미분과 덧셈 뺄셈 미분만 존재합니다.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K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상수가 혹시 곱해지면 상수는 별도로 취급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별도로 하고 따로따로 미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4x 3승을 미분하라 라고 하면 4는 그냥 따로 쓰시고 x 3승 미분하면 3x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12x 제곱이라고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그냥 제가 쓸게요. x는 미분하면 1이에요. x 자체는 미분하면 1. 그 다음에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됩니다. C는 상수항을 말합니다.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 된다. 자, 아시겠죠? 요걸 좀 알고 한번 연습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3x의 제곱에 4x 플러스 3이 있다. 자, 이거를 미분해봐라.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얘를 미분하시면 앞에 3은 그냥 쓰시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2x죠.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x는 미분하면 1이니까 더하기 4라고 쓰시면 되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0이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 더. 자, 2x 제곱 2x 3승에 5x 제곱 플러스 5를 미분해봐라. 자, 이렇게. 자, 그러면 2는 따로 쓰시면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자, 5 쓰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니까 이렇게 바뀌고 얘는 미분하면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곱미분도 하나 예 들어볼까요? x제곱 플러스 5가 있고 x 3승에 2x제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미분해봐라. 뭐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가로 풀어서 미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요 곱미분을 배우셨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자고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요거부터 미분을 한다는 얘기야. 얘부터 미분을 하면 2x가 되죠. 뒤에는 없어지니까. 그리고 뒤에 거 곱하고, 자, 이렇게.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쓰고, 됐죠? 자, 그 다음 뒤에 거 미분. 그럼 3x 제곱에 더하기 2x니까 4x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가로는 푸실 필요 없고요. 대부분 미분 계수를 많이 물어보니까 그곳에 맞춰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인데 이건데 n이 굳이 실수가 아니어도, 즉 자연수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곱미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항이 제가 지금 2개짜리를 예를 들었는데 3개짜리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3개짜리 미분도 곧잘 나오니까 예제 문제를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분하면 1이라는 거, 요거까지. 자, 아시겠죠? 제가 이쪽은 좀 지울게요. 요거 지우고 예제로. 이제 뭐 예를 들을 거냐면, 이제 특수미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특수미분. 특수미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인데, 수투 과정을 할 때 조금 필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저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죠. 요거 합성함수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요거 미분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합성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요 안에 부분 보이죠? 요거 안에 거를 미분을 바깥에 써주세요. 이렇게. 바깥에 써주시면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밖에 거 미분해서 안에 거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합성 미분이라고 부릅니다. 미적분에 원래 배우는 단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배우는 미적분 내용이긴 한데, 수투에서도 저도 많이 쓰고, 뭐, 조금 이따 배운 로피탈 할 때도 자주 쓰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연습을 좀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f의 x제곱에 더하기 4x를 보겠습니다. 요건 합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안에 x가 아니고 다른 게 들어가 있죠? 그건 합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미분하라라고 물어보면, 자, 안에 미분을 먼저 쓰세요. 2x 더하기 4죠. x 미분하면 1이니까. 네. 그 다음 밖에 거 미분한 다음에 안에 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조금 아시겠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좀 해두세요. 쓸 일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하시고. 자, 만약에 또 이런 거 보겠습니다. 4x 제곱에 더하기 2에 만약에 10승을 미분해봐라. 자, 요거를 미분해봐라. 저희가 10승을 풀 수는 없죠. 이항정리라는 걸 배우셔야 돼요. 확통 내용을 배우셔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풀잖아요. 그럼 요거를 합성으로 먼저 인식을 하는 건데, 선생님 이게 왜 합성인가요? 보시면 fx를 제가 x의 10승이라고 놓고 gx를 4x제곱 플러스 2라고 놓으면, 만약에 놓는다면 얘는 f의 gx가 돼서 합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요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해하셨죠? 요런 거 미분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런 거 미분할 때, 그럼 아까처럼 하면 안에 거 미분을 먼저 쓰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요 안에 거 먼저 써요. 이거 2x니까 8x죠. 자, 곱하기 밖에 거 미분을 하는 거죠. 즉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10x 9승인데 다시 안에 거를 넣어야 되니까 10의 9승인데 다시 안에 거 넣는 거니까 요렇게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조금 힘들더라도 기억을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억해 두시고, 조금 많이 쓰니까 기억을 조금만 해두세요. 해두시고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여기다 쓸까?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혹시 이제 요 미분 나올 때 있어요. 이렇게 루트 미분. 자, 요거 나올 때가 있는데, 요거는 요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2 루트 fx분의 안에 거 미분이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루트 미분할 때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분법 공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수투에서 다루는 기본 내용은 다항함수 위주입니다.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위주로 이제 미분 공식과 적용을 할 수 있는가, 실제 미분을 할 수 있는가, 그거를 묻는 거고요. 그 중에 곱미분이 많이 쓰이니까
잘 기록해 두시고, 이제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요 합성 미분 조금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생각보다 곧잘 쓰이는 편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안에 거 미분을 먼저 쓰고 밖에 거 미분해서 안에 거 그대로 넣는다. 아셨죠? 선생님도 굉장히 이 미분은 선생님도 좀 많이 쓰는 편에 들어가요. 아셨죠? 그래서 잘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로피탈 정리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로피탈 정리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로피탈 공식 이렇게 부르는데 학교에선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교과과정 내용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보통 그 과정 내에 없어서 많이 쓰는 건데, 하지만 이제 뭐 모의고사에서 답을 내거나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정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수투는 거의 예외가 없어서 이 공식을 썼을 때 대부분 답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은 조금 예외가 있습니다. 그건 조금 유념하시면 되고, 뭐 서술형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과 외이기 때문에 그 채점 선생님들마다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걸 맞다고 해주신 선생님도 계시고 틀리다고 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막 쓰지 마시고요. 일단 이런 거다. 그리고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맞출 때 되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극한값이 있는데요. 이렇게 분수극한에서 자, 이와 같은 분수극한 형태 많이 보셨죠? 극한에서 함수극한 할 때 많이 나오는 형이잖아요. 자, 요런 극한이 알파에 수렴하는데 0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다시요. 극한값이 0이 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0은 아니죠. 요런 극한 형태에서 자, 얘가 만약에 무슨 꼴이 된다면 선생님 요게요. 0분의 0꼴. 자, 알고 계시죠? 요게 되면 저희가 로피탈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로피탈이라는 건 뭐냐? 자, 이거의 극한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내가 얘를 계산하고 싶다. 요거를 계산하는데 자, 요렇게 선생님 쓰는 것처럼 따로따로 미분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즉 여기서 분자도 따로 미분하고 미분했죠? 그 다음 분모로 따로 미분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미분을 해도 그 수렴값이 같다라는 걸 로피탈 정리라고 부릅니다. 많이 써요. 선생님도 꽤나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거를 로피탈 정리라고 부른다는 거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도. 그래서 잘 좀 알아두셔라.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뭐 안 되는 경우도 조금 있어요. 쓰지 말아야 될 경우. 이제 예외라고 할까? 선생님 예외라고 할까요? 예외는 건 혹시 분모에 요렇게 제곱 형태가 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곱 형태가 있을 때는 좀 쓰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꾸준히 쓰라는 얘기, 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실제적으로 언제 많이 나오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자, fx에다가 fx-2가 5였다고 쳐보겠습니다. 자, 요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부르냐면 극한식이라고 불러요. 극한식이라고 부르는데 미분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함수의 극한에서도 많이 보셨던 식일 겁니다. 요런 극한식이 나올 때 항상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함수값 정보를 찾아야 돼요. 함수값 정보, 그 다음에 미분계수 정보를 찾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내셔야 돼요. 두 가지 식에서. 자, 그럼 얘는 뭐 갖고 찾습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이 꼴 있죠? 요걸 이용해서 찾으시고요. 미분계수는 정의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로피탈을 이용해서 미분계수 정보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0분의 0꼴에 수렴하죠? 분모가 0이니까 0분의 0꼴에 의하면 F1은 2다라는 정보가 나타나잖아요. 되셨죠? 나타나게 되고 미분계수 정보는 만약에 로피탈을 쓰면 자, 여기서 말씀드렸죠? 얘 미분하면 여기가 1이죠. 얘는 0이고 얘가 1이니까. 자, 얘는 0이고 얘가 프라임 x가 되죠. 이렇게. 자, 요게 5가 되고 대입해도 되니까 요렇게 정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함수값 정보와 미분계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게 뭐였어요? 여기서 F1이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그쵸? 아까 배웠던 미분계수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이제 나중에 배우는 요게 이제 뭘 말하냐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1,2라는 거죠. 여기 점이 1,2를 얘가 지난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얘는 바로 요걸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요 선이요. 요 선을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기울기가 얘가 돼요. 예. 그러니까 미분해서 1을 넣었을 때가 기울기가 되거든요. 요 x 좌표를 넣었을 때. 그래서 요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두 개를 문제마다 찾아 주셔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함수값이 쉽게 나왔고 모양 자체가 금방 시각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금방 찾는데 뭐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문제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로피탈을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니까 답을 내는 게 중요하다면 로피탈을 써서 반드시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수렴하는데 0분의 0꼴이 되면 분수형에서 되면 분자분모를 따로따로 미분해도 극한값은 일치한다를 가지고 주로 푸는데 언제 많이 나온다고요? 이 극한식 파트에서 많이 등장하는 예입니다. 아셨죠? 이걸 극한식 이렇게 불러요. 항상 함수값 정보와 미분계수 정보를 뽑아낸다. 되셨죠? 자, 이제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6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으니까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거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미분계수 정보 배우셨죠? 미분계수에 의하면 자, 여기가 H고 H형이고 가로에서 가로 뺀 게 분모에 와야 되니까 분자가 얘였다면 자, 분모에는 얘가 와야 되네요.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가 H만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얘는 뭐에 대한 미분계수? 요거에 대한 미분계수라고 그랬죠. 요거에 대한. 그럼 프라임의 1값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3이 저희가 원하는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식을 미분해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미분해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죠. 여기는 상수항이니까. 그래서 요거의 값이 마이너스 1 넣어주면 2니까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실제로? 자, 그 다음 여기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x-a형 문제네요. 자, 먼저 보면 분모에 얘가 있죠? 얘가 있죠? 그럼 분자에는 얘가 있었어야 되는 거네요. 가로에서 가로 뺀 게 분모에 와야 되니까. 자, 그럼 식이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에다 얘를 던져 주셔야 되겠죠. 더하기 F1 이렇게. 그쵸? 왜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해야 여기 분자가 나오게 되잖아요. 여기 나올 거니까 던져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요건 F'의 1이 되고 그쵸? 이거는 F'의 1이 되고 여기 1 넣어주면 2F1이 되네요.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의 X는 자, 미분해 보겠습니다. 뒤에가 3X 제곱이니까 6X 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던져주면 되겠죠. 다 했죠? 요거는 원래식에다가 2를 넣어야 되니까 1 넣어주면 얼마니? 마이너스 1인가요? 네. 그 다음 요거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1 넣어주면 1이 돼서 답이 빼기 2라는 걸 알 수 있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미분법 공식만 알고 적용만 할 줄 알면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되셨죠? 다음 예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예제를 보면 이거는 이제 두 개 다 극한식이죠. 이거 아까 봤던 거죠. 예, 극한식. 얘도 제가 극한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 모두 극한식이에요. 자, 수렴을 하고요. 0분의 0꼴 맞죠? 그러면 분모가 0이니까 그럼 두 가지씩 결과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함수값 정보 f-1이 -1이다 라고 뽑아내셔야 되고 자, 실제 로피탈을 써보면
자, 여기 미분하면 1이죠. 이렇게 되고요. 자, 위에 거 미분하면 프라임 x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f 프라임의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정보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조금 가셔야 되냐면 제가 지금 미분을 했잖아요. 미분했죠. 그럼 미분을 했다는 거는 얘가 뭐가 가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이 돼야 됩니다. 미분 안 된 상태로 하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다항함수라고 준 이유가 다항함수는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예요. 자, 역시 여기서도 두 가지씩 뽑아내야 되겠죠. 그쵸? 바로 써보면 0분의 0꼴에 의해서 얘가 나오고요. 자, 로피타를 쓰면 미분에서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겠죠. 이렇게. 자, 되셨죠? 이렇게 정보가 총 4개가 나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시면 곱미분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값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곱미분하라는 얘기네. 배웠죠, 그죠? 앞에 거 미분하시고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자, 요거 마이너스 1 넣은 거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여기 있고 마3. 자, 얘는 여기 있고 마1. 자, 얘는 여기 있죠?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답이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 무슨 식? 극한식. 꼭 몇 가지를 뽑아낸다? 미분계수와 함수값 정보를 반드시 뽑아낸다.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보죠. 자, 그래프 관련 문제인데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간에다가 누구를 잡았냐면 뭘 잡았죠? 네, K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고요. 요 교점값을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잡은 겁니다. 보도록 하죠. 자, 요 문제는 인수정리를 쓰는 문제예요. 일단 그림상으로 봐도 뭐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는 쓸 수가 있어요. 뭐 당연하죠? F 알파 넣으면 얼마일 거고 K 베타 넣으면 뭐가 되고 K 감마 넣으면 뭐가 되고 K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함수값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올 때 쓰는 게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자, 요거 한번 써보면 요거죠. fx는 자, 현재 최고차항 계수가 여기 2로 돼 있습니다. 보이시죠? 2로 돼 있으니까 2에다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에 더하기 k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다 왜 값들이 처음에 뭐 나왔으니까 k 값이 나왔으니까. 그럼 선생님 여기가 0 나오면요? 그래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이렇게 0이 나왔을 때는 그게 인수정리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문제는 자 여기 보시면 요 길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이라고 돼 있죠. 요 길이는 얼마라고 돼 있고 4. 즉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인 거고 감마에서 베타를 빼면 4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상태에서 미분해서 베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물어봤죠. 얘를 미분하면 무슨 미분? 그쵸? 곱미분. 곱미분 들어가는 곱해져 있잖아요. 가로 풀지 마시고요. 가로 푸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풀지 마시고 한번 곱미분 해보자. 얘는 상수항이니까 없어질 거고요. 자, 미분을 하면 자, 2에다가 공평하게 한 번씩 하는 거야. 이렇게 3개죠. 3개. 가로가 3개. 뭐 돼지 삼형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큰형, 둘째형, 막내 이렇게. 자, 큰형은 미분하면 1이고 0이죠. 상수항이니까. 그러니까 1. 뒤에 거 써주고 자, 요렇게. 자, 더하기 2배에 둘째 미분하면 역시 1이고 이렇게. 자, 더하기. 자, 막내도 미분하면 1이니까 써주고, 이렇게.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 이제 베타를 넣는 거잖아요. 얘가 죽네. 얘도 없어지죠? 여기다가 베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하면 얘는, 자, F'의 베타는, 자, 요것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베타 마이너스 감마, 요렇게 되네. 이거 보이죠? 오호호, 쉽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이라는 거고, 얘는 마사란 얘기예요. 요식에 의해서. 그쵸?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24죠. 되셨죠?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죠. 보통 이제 함수값이 동일할 때 이렇게 인수정리를 쓴다고 합니다. 또 여기가 0일 때 저희가 이게 없이 쓰죠. 근데 이 숫자가 있으면 뒤에다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곱미분 3개짜리 제가 한 방식. 공평하게 한 번씩 미분하고 나머지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연습을 조금 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